145쪽이에요. 봅시다. 자, 정규분포 n m,9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요건 이제 x가 따르는 거고, 이제 x반은 뭘 따르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뽑았으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집단이랑 같다 그랬고, 크기가 49짜리로 나눴으면 얘를 49로 나눠야 되지. 자, 그럼 7분의 9의 제곱이네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줬거든요. 이 신뢰 구간의 길이식은요, 외우라 그랬죠? 뭐죠?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계산해 놓은 거니까 7분의 9 가지고 오시면 되고, 자, 이때고 k는 2.52 곱하기 9분의 7이겠죠? 0.28이 7개니까 끝이 6으로 끝나는 1.96인 것 같아. 그럼 1.96을 사용했다라는 건 신뢰도가 0.475가 아니라 0.475의 2배 해가지고 0.95가 되는 거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95%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돼요?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 18번 봅시다. 여러분, 행복한 확통 시간이에요. 겁나 쉬워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죠. 근데 공식은 외우셔야 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 36개를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도 구간의 길이와 n개를 추출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이렇게 2, 3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고, 자, 갑시다. 자, 먼저 36개짜리 뽑아가지고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95%로 추정하려면 2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K는 2고 루트 36분의 시그마. 되죠? 그 다음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루트 n이 헷갈려. 9네. n이 81입니다. 루트 n이 9. 오케이. 됐어요? 답 맞아요? 맞죠? 자, 18번 봅시다. 여러분, 요거 지금 다 외우고 있는 상태로 수업 듣고 계신 거 맞죠? 저번 시간에 주절주절 길게 수업은 하긴 했지만 결국 포인트는 요거 2개였어, 그죠? 오케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L이다. 자, L은 지금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크기를 n으로 계산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제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2분의 L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배 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돼요? 오케이. 크기 n짜리는 2분의 L, 크기 25짜리는 L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배 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야. 그럼 지워보면 남는 게 5분의 1은 루트 n분의 2. 그럼 루트 n은 10이니까 n은 100. 자,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가면 좋거든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L식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맞아요?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져요. 근데 루트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얘를 절반하려면 얘를 4배 해야 되고, 얘를 3배 하려면 얘를 9배 해야 되고, 얘를 4배 하려면 얘를 16배 해야 돼. 아시겠어? 지금 크기를 몇 배 줄이고 싶죠? 절반 줄이고 싶죠? 그럼 표본을 4배 늘려야 돼요. 그래서 100입니다. 그냥 암산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1번 봅니다. 21번은 유형 95번 위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적어드린 표현이 있죠. 자, 그거 보시면서 갑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어, 시간.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이제 n명을 추출해가지고 평균값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이 X바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을 99%로 추정을 하는 거지. 뭐야 이거. 근데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5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원이 어서 와요.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연습은 이식 써서 역추적하는 연습도 하라 그랬죠. 맞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99%로 추정할 때 사용해야 되는 K는 3이고, 그 다음에 N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35예요. 자, 여기서 양변에 X바 빼주시고, 이거 105라고 바로 써도 되겠니? 자, 이거를 거꾸로 다시 절대값을 씌우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거 4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아요? 되죠? 이 15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15보다 작으면 돼요. 얘가 15면 얘 차가 15보다 작은 거고, 얘가 14여도 차가 15보다 작은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루트 n분의 105라는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의 최대값이 15보다 작으면 돼.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그럼 105는 15 루트 n 이렇게 돼버리고, 3으로 떼주면 이렇게, 그 다음 5로 떼주면 7. 그럼 n은 49 이상. 이렇게 되시겠죠? 표본을 키우면 키울수록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야. 표본이 정확해질 테니까. 자, 22번. 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바를 조사해가지고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거야. 이 중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건 좀 귀찮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계산해봐야 돼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만 계산해 봅시다. 오케이? 갑시다. K는 신뢰도에 따른 이 상수값들. 그럼 135는 2고, 그 다음에 2번, 4번은 3이지. 자, 1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3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5번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 다음에 2번 루트 n분의 시그마, 4번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 물어봤으니까 얘네 둘만 조사해보면 되겠다. 밑에 건 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긴 거 누구예요? 1번. 됐어요? 아니 2번이니? 2번. 됐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려면 신뢰도도 높아야 되고, 근데 표본은 좀 부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n이 좀 작고 신뢰도는 크고, 이렇게. 근데 뭐 이해하실 필요 없어. 이걸로 푸는 거야. 돼요? 되죠? 오케이. 자, 24번 보세요. 야, 23번 그냥 암산하게 할 수 있겠다. 얘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23번. 지금 실내 구간을 두 번 구하는 건데, 신뢰도는 일정하게 해놓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표본의 크기를 몇 배 한대요? 4배. 그 원래 거 n이라고 하면 4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4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2 되죠? 자, 그럼 얘랑 얘랑 보세요.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죠? 표본을 4배 키우면 구간은 2배 짧아져요. 2분의 1배.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오케이. 자, 24분도 봅시다.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라는 건 n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식인데, 여기서 신뢰도를 낮추면 요 k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럼 길이는 짧아지겠지. 쉽죠? 자, 다음 표본의 크기를 9배 하면, 얘를 9배 하면 길이 몇 배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3배 짧아지는 거야. 그죠? 9배 하면 길이는 3분의 1배가 돼야지. 3분의 1배가 돼야 돼. 되죠? 자, 그 다음에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짧아지겠지.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지니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 끝내느라 수고했어요. 제가 147, 148은 숙제로 내드리진 않았지만 풀어올 사람들은 풀어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같이 풀 겁니다. 여러분들 숙제 제대로 해오셨나 내가 확인만 좀 할게. 자, 4번 푸세요. 147쪽 4번 풀어봅니다. 딱 1분 만에 푸세요. 아, 2분 줄게. 소수 막 복잡하니까 2분.
그 질문 있는데 뭐? 내가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잖아. 20분. 할 수 있지. 그래도 해준 거야. 그냥 지민 수업 듣고 왔어? 안 듣고 왔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마쳤어? 너는 산모 1등급이 나올 것 같다. 아니 그냥 모바 해봤어. 잘하니까 요새. 차이 이런 거 배운 기억나? 아예 안 나? 내가 옛날에 기억에 작년 여름방학 때 이제 확통 특강 할 때 확통 특강 딱 3주 12번 수업 만에 끝내버리고 마지막 시간에 니네들이랑 뭐 했었냐면 3단원 통계 배우고 수능 기출문제 풀었었거든? 진짜 끄덕끄덕 하는 거 기억나나 봐. 그날 마지막 날 너랑 조별이만 맞췄잖아. 아니지? 기억 안 나? 차이 너. 너랑 조별이만 맞췄었잖아 수능 기출.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둘이 여기 같이 앉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시 보면 금방 기억날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풀고 책 갖다 버리자. 이 지긋지긋한 책. 자 근데 좀 자세히 설명할게. 우리 예전에 그 표본 평균과 뭐 표본 분산이랑 이제 했던 얘기들까지 한번 싹 감아서 해볼 테니까 들어봐. 어느 동네에 한 가구당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있는 거야. 얘를 조사했더니 정규 900컴마 40을 따르는 거지. 뭔가 쓰레기 배출량을 따져봤더니 일일 배출량이 900g? 뭐 하루에 1kg을 갖다 버리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근데 크기가 64인 표본을 하나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64개의 쓰레기 배출량이 있을 거예요. 그치? 이 친구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X 바. 그죠? 근데 모집단이 있는데 64개짜리 표본을 추출하면 이런 표본 말고도 또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이런 표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표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표본도 있을 거야. 맞아요? 기억나시죠? 모집단 원소개수 3개고 표본 크기 2개만 해도 표본 9개가 쭉 펼쳐졌던 거 기억나지? 이건 진짜 겁나 많은 거야. 그럼 얘 표본 평균도 뭐야? X바. 얘 표본 평균도 뭐야? X바. 얘 표본 평균도 뭐야? X바. 해가지고 엄청 많은 표본 평균들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네들의 평균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우신 거예요? 모평균이랑 같다. 이렇게 배우신 거지. 그치? 얘네들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이제 64로 나누는 거죠. 뭐 이렇게 배우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쓸 때 내가 이걸 다 쌩까고 n이 64인 표본 평균 x바가 정규 분포 900,5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평균이 즉 요것들이 몇 이상? 895 이상 905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대신 우리가 계산은 Z로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해야 되죠. 표준화 방법은 여기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지, 그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0.6826이 됩니다.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3단원 마지막 부분이 끝난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시작해서 모평균의 추정까지. 됐어요? 됐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마플 시너지 펴봅시다, 이제. 근데 오늘부터 숙제 많다 그랬어, 얘들아, 그죠? 너도 안 갖고 왔어? 내가 지금 이게 프린트가 몇 번째니? 자, 마플 없는 사람 손. 2명. 전체적으로 카테고리화를 좀 시켜볼게요. 자, 챕터 1은 순열과 조합이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배우신 게 원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케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대표적으로 언제 썼는지 기억나니? 아주 뭐라고? A, B, C 그 알파벳. 그치. 거기서 어떤? 내가 8개의 문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8개의 문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C가 항상 5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막 섞긴 섞는데 C가 항상 앞에 있어야 돼. 이런 거 어떻게 섞었죠? C5를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했어요. 이렇게. 그럼 8개를 나열을 하는데 2개가 같으니까 뭘로 나눠야 돼? 2 팩토리얼. 여러분들 복습 좀 하시면서 아마 수업해야 될 거야. 알겠어? 이게 답이었다고. 기억나요?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조합에서 여러분들 중복조합 배웠고, 중복조합은 이제 문제를 디자인하는 방법으로서 의미 아닌 정수 x, y, z에 대해서 이런 순서상 찾는 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항 정리랑 파스칼 삼각형. 이게 1단원이야. 되죠? 엄청 간결하죠? 챕터 2는 뭐예요? 확률. 자, 확률에서 뭐 배웠냐면 정의랑 덧셈 정리. 그 다음 배우신 게 조건부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배우면 따라오는 게 곱셈 정리.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독립 시행을 배우셨어요. 돼요? 그 다음 3단원은 제목이 뭐야? 통계. 그래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 바로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이 이산 확률 변수를 발전시켜서 이항 분포를 배웠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발전시켜서 정규 분포 곡선을 배웠죠. 그 다음 정규 분포 곡선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아주 특별한 곡선,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신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 분포를 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표준화를 배우신 거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배우고, 여러분들 저저번 시간에 A4 용지 한 장에다가 오지게 써간 거, 그죠? 이걸 바탕으로 모평균을 추정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랑 3주 동안 배우신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알겠죠? 갑시다. 이러고 끝내는 건 아니야. 이론 수업 할 거야. 여기 봐. 자, 첫 번째 원순열. n명을 원탁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죠. 그러면 원탁이 있고 자리가 n개가 있고 사람도 n명이 있을 거야. 얘네들 어떻게 앉히기로 했어? 그렇지. 근데 조금 더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n명을 직순열로 앉힌 다음에 그래서 얘를 한 칸씩 돌렸을 때 몇 가지 같은 경우가 나와요? n개. 그렇지. 그래서 이걸 n으로 나눠가지고 n-1 팩토리얼이 됐었어. 그죠? 이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테이블 모양이 바뀌어도 할 수 있죠.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테이블에 자리가 4개 있고
사람이 4명이 있어요. 자, 얘네 안 치는 방법. 일단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명? 2명. 여기 몇 명? 1명. 24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2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서 얘가 몇 개 겹치는지 확인하는 거죠. 몇 개 겹쳐요? 4개.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렇게 했었다고. 자,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사람 몇 명이냐면 8명이고요. 자리도 8개예요. 그럼 여기 앉힐 수 있는 사람 몇 명? 8명. 7, 6, 5, 4, 3, 2, 1 딱 돌려놓고 이 4만 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꺼내. 얘랑 같은 거 몇 개 나오겠어요? 몇 개? 몇 개 나오겠어요? 4개. 그렇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A, B가 여기 앉을 때, 또 A, B가 여기 앉을 때, 또 A, B가 여기 앉을 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믿어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모양이 요래 바뀌면 사람은 6명이야. 자, 여기 앉힐 수 있는 사람 몇 명? 6명. 그다음 5, 4, 3, 2, 1 돌려놓고 720개 중에 하나만 꺼내. 그 다음에 사람들 한 칸씩 돌려가면서 얘랑 같은 모양을 찾는 거야. 몇 개 남아요? 2개. 그렇지. A가 어디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그렇지. 잘한다. 아, 사실 잘한다가 아니지. 내가 너무 무시하는 거지, 이거. 그죠? 아시겠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공식을 줬잖아. 선대칭 도형의 경우에는 어떤 공식이 있다고. 어떻게 했었니? 뭐라고? 뭐라고? 누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긴 변의 개수. 기억나세요? 얘는 변 길이가 다 같으니까 긴 변 개수 몇 개야? 그냥 4개라고 보는 거야. 4로 나누는 거야. 왜 4 팩토리얼로 썼네? 4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얘는 긴 변 개수 몇 개야? 2개잖아. 얘는 같은 거 2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차선책입니다. 자기가 돌려가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조금 더 해드릴 거야. 자, 봐봐. 왜 이렇게 힘이 드니? 아가들아, 여기 봐라. 이번에 사람이 5명이 있고 자리가 5개가 있는데요. 있는데 A랑 B가 부부야. 그래서 이웃해서 앉혀야 돼요. 어떻게 앉히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얘를 하나의 알파벳으로 놓고 T, C, D, E를 일단 원탁에 앉히는 거지. 그렇지? 이때는 일단 원순열. 근데 실제로 T를 까보면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야? A랑 B. 그래서 이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맞아요? 자, 반대로 A, B가 왼수야. 알겠어? A, B가 왼수야. 맞짱을 떴어요, 어제. 그래서 얘들 따로 띄어앉혀줘야 돼. 오케이?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없는 CD를 먼저 앉히는 거야. 내가 여사건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하는 경우 구에서 전체에서 빼는 이런 방법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CD를 먼저 원탁에 앉혀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3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야 돼? 3팩 나누기 3. 야, 이거 까먹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3C는 아니고 3P야. 여기 자리 3개에다가 요 A랑 B를 꽂아 넣는 거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3개. A가 여기 앉았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몇 개야? 2개. 이렇게 하시는 거.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돌려놓고 번으로 그 다음번에는 직순열. 이렇게 앉히는 거였어요. 맞아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A, B, C, D, F까지 해서 6명을 원탁에 앉히는데 앉힐 때 A와 B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그럼 맨 처음에 누구 앉혀야 돼? A, B를 앉히면 돼. 근데 A, B를 마주보고 앉힐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이렇게 앉혀야 되죠. 이렇게 앉혀야 되죠? 경우의 수 몇 개예요? 얘들아 봐봐. 3개라고 한 사람은 아마 A, B, A, B, A, B 이렇게 해서 3개라고 했을 텐데 뭐라고? 6개인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봐봐. 이게 진짜 신기해. 너네 그 원탁에다가 맨 처음에 CD 앉힐 때는 3, 1 해놓고 3으로 나누지.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요 A랑 B를 원탁에 앉힐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알겠어? 근데 이게 지금 계산하면 몇이야? 1이니까 이게 헷갈리나 봐. 얘들아, 마주보고 앉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쌤, 자리가 6개인데요? 존나 많은데요? 이렇게 6개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모랑 같아요. 이 모양이랑 똑같죠.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이 과정이 뭐 특별하게 변해 있는 게 아니야. 맨 처음에 3명 돌려놓고 앉힐 때 3명을 원순위를 하지. 얘도 마찬가지야. 2명 마주보고 앉힐 때 그냥 2명 원순위를 해놓는 거야. 2팩 곱하기 2팩 나누기 2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알겠어? 대신 마주봐야 되니까 남은 의자의 자리는 좀 결정이 돼 있는 거지. 남은 의자 4개는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남은 의자 4개에다가 내가 지금 누구 앉혀야 돼요, 이제? C, D, E, F 앉히면 되죠. 그럼 여기 몇 명? 4명. 여기 몇 명? 3명. 여기 몇 명? 2명. 여기 몇 명? 1명. 자, 얘는 4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그렇죠. 고정되면 그때부터 원순열 아니고 직순열로 풀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원순열이었고요. 이런 직육면체에 색깔 6개 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더워. 여기 오니까 안 덥네? 그래? 근데 쟤는 꿀잠이야. 이게 더워서 꿀잠 자는 것 같아갖고. 알았어,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윗면에다가 색깔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6개, A, B, C, D 중에 하나 오는 거야, 이제? 뭐 H 해줬다고 쳐봐. 그 다음에 밑에 몇 개 오는 거야? 5개, B, C, D, E 중에 하나 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2로 나눠야 돼요. 왜? 얘랑 같은 거 뭐 있는데? BA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씩 같으니까 15개로 일단 만들어 놓고 곱하기 옆에다가 뭐 돌려야 돼요? CD, EF 돌려야 되죠. 얘도 원순열. 맞아? 기억나? 기억나? 내가 여기서 니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나 한 게 있어. 무슨 모양이지? 정육면체. 그렇지. 자, 이거 기억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니? 다시 뭐라고? 아, 아쉬워요. 30개거든요.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얘보다 대칭성 있는 입체 도형은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해는 시켜줬어. 설명해 볼 테니까 자기가 기억나나 봐봐. 여기 몇 개? 6개. 이 밑에 몇 개? 5개. 근데 내가 얘를 2로 먼저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오케이? 대신 옆면은 CDEF 해놓고 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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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EF 이렇게 4개 같은 거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요. 차야 고마워. 나눴죠? 그럼 내가 이렇게 CDEF 칠했다? 얘랑 같은 모양 몇 개? 뭐라고? 6개. 그렇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기억나? 내가 A 뭐야 이거? A, B 할 때도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데 내가 A, B 말고 이 DF를 이렇게 놓고 이제 DF, 그러니까 F가 밑면 역할을 할 때도 분명 이 모양이 있을 거야. 그다음 C가 밑면 역할을 할 때도 분명 이 모양이 있을 거고 D가 밑면 역할을 할 때도 A가 밑면 역할을 할 때도 이 모양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밑면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겹칩니다 해놓고 나누지 말고 전체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모양이 6개 겹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6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자, 물론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안 되는 사람들은 외워. 그리고 되는 사람들은 자기 행운인 줄 알고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5 곱하기 6 해서 30개입니다. 알겠죠?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답지 봐봐. 답지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알겠어? 그래. 아마 이 책에도 있을 거예요. 자, 원순열 끝. 자, 중복순열은 제가 기호만 쓰고 넘어갈게요. 중복을 허용하여 n개 중 r개 나열. 기호를 어떻게 했어? n 파이 r. 근데 거의 쓰지 않죠. 계산 방법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지. 어느 상황에 쓰니? 신호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함수 개수 구하실 때 기억나요? x의 원소가 1, 2, 3, 3개 있어. 근데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1, 2, 2개 있어. 그럼 f 땡땡 x와 살표 y 인 f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3의 제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의 세제곱. 그렇지. 얘가 2개 찍을 수 있고 얘가 2개 찍을 수 있고 얘가 2개 찍을 수 있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고 끝내. 이거 기호 쓰지 마. 앞에 작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어색해요. 알겠죠? 그럼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그 예전에 문제 세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내가 세를 못 그려. 동그라미 x 세모할게. 동그라미 x 세모를 이용해서 세 자리 기호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기호 뭐뭐뭐 5x 세모 세 가지. 그 다음 앞에 5가 왔을 때 중간에 쓸 수 있는 기호도 뭐뭐뭐 5x 세모. 기억나세요?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있어. 일단 n개의 문자를 다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 휘리릭 돌려준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누는 거예요? 그치.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건 구분이 안 돼서 다 겹치는 경우의 수가 돼버리고, 지금 여기서 픽이라고 써야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구분이 안 되니까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리고, 얘네도 자리를 바꾸는 게 구분이 안 돼서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리고. 근데 얘는 활용도가 어마무시하죠. 그쵸?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아니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 이거는. 알겠어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서브로 하나 달아드렸던 게 다항정리라는 걸 한번 달아드렸었어.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기억이 좀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시면요. 아, 목 아파. 내가 찾아줄게. 다음 정리 찾아주려고. 문제가 더 어렵죠. 응? 그 베이직센에 있는 문제들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베이직센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딱 너 어디서 봤어? 48쪽에서 봤어?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다 그냥 적어 놓으면 돼. 어디냐면 그냥 24쪽으로 와 얘들아. (24쪽) 보면은 84번 아래에 빈 공간 있죠. 자기가 이론 노트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고, 이론 노트가 있는 사람들은 요 이론 노트에다가 써놓으면 돼. 내가 일단 설명 먼저 하고, 그러니까 공식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의 전개식에서 AP승, BQ승, CR승의 개수 구하는 거야. 알겠죠? AP승, BQ승, BQ승, CR승의 개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n개 섞는데 그 중에서 문자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P 팩, Q 팩, R 팩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증명할게요. 증명 안 쓰셔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7승 전개식에서 A 3승 B제곱 C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7승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7개 곱해져 있는 거지. 내가 다항식의 이런 여러 가지 다항식의 분배 법칙에서 분배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B, 여기 B, 여기 C, 여기 C가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A 3승, B 제곱, C 제곱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각 괄호에서 선택받는 문자들을 내가 밑에다가 써볼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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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맞아요? 그럼 A 3승 B 제곱 C가 이렇게만 만들어지겠어? 또 어떻게도 만들어지겠어? 뭐 여기서 A가, 여기서 A가, 여기서 A가 선택받고 여기서 B, 여기서 B가 선택받고 여기서 C, 여기서 C가 선택받아도 즉 A, C, A, B, A, B, C 이런 식으로도 A 3승 B 제곱 C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A 3개, B 2개, C 2개를 섞고 있네. 그래서 이만큼 나오는 거야. 이만큼 나오는 거라. 알겠죠?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또 조금 접근해 봅시다. 새로운 유형들도 있을 거니까. 자, 쉬고 오시죠. 25분까지 쉬어요. 자, 12번 보시면요. 어른 2명이랑 어린이 4이 있어. 근데 이제 어른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는 거야.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이 이웃하도록 앉혀. 5명으로 보고 원순열로 돌려준 다음에 요 t를 까보면 a랑 b가 들어있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곱해준다. 그 다음에 요 120에서 48을 빼버리는 이런 풀이 또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풀이는 뭐죠? 그렇지. 제한 조건이 없는 A, B, C, D를 먼저 원순열로 앉힌 다음에요. 이 자리 사이사이에다가 라지 A랑 라지 B를 갖고 오는 거지. 라지 A랑 라지 B한테 자리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럼 라지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4개. 라지 A가 딱 앉았어. 그럼 라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예요? 3개. 이렇게 해서 72 이렇게 풀라는 얘기거든. 사실 얘나 큰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솔루션 1은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이 6건이 엄청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걸로 풀라는 거야. 아시겠죠? 13, 14, 15의 밑줄 체크 숙제야. 13, 14, 15요? 예. 넘기시고. 자, 유형 4번 18, 19, 20 21까지 18, 19, 20, 21 그 다음에 유형 5번 23, 24, 28
넘기시고. 자, 유형 6번으로 오세요. 37번의 별표 3개 쳐요. 37번의 별표 3개 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건 34, 35, 37. 자, 그 다음 중복 순열로 넘어옵니다. 자, 39, 40, 41. 46, 48. 그 다음에 유형 2번. 자, 여러분. 약간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유형도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봐봐. 이거 실제로 니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하에서 집합,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 이런 거 했었어. 기억나나 봐. U가 1, 2, 3, 4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때 경우의 수란 말은 없고, 뭐 그냥 A, B인 뭐 집합의 뭐 순서상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럼 이거를 문제를 막 이렇게 푼다. NB가 4일 때, NB가 3일 때, NB가 2일 때, NB가 1일 때, NB가 0일 때 막 이렇게 풀어. NB가 4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그냥 B가 1, 2, 3, 4 다 가진 경우. 맞아요? 그럼 그때 A는 16개, 그지? 자, NB가 3이려면 여기서 원소 3개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1, 2, 3을 가져갔어. B가 1, 2, 3을 가져갔어. 그럼 A는? 그죠?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사실상은 이제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4시3인 거고요. 각각의 경우마다 A는 공집합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고, 2, 3일 수도 있고, 1, 2, 3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A가 몇 개 나올까? 8개. 여기서도 A가 몇 개 나올까요? 8개. 여기서도 A가 몇 개 나올까? 8개. 그래서 총 32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머리를 딱 굴려보셔야 돼요. 자, NB 2면 일단 B는 몇 개? 42개. 알겠어?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 6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B가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고. 그럼 A가 몇 개 나오겠냔 말이야. 4개 나오겠지? 이해하고 있죠? 만약에 NB가 1이야. NB가 1이야. 그럼 A는 B보다 원소가 적어야 되니까 일단 B는 4개 만들어질 거고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A는 그렇지. 원소 1개짜리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2의 1승 맞죠? 그 다음에 NB가 0이면 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A도 공집합밖에 안 되는 것이.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아우 계산하기도 싫어. 32, 64, 81, 81개.
알겠니? 근데 봐봐. 경우의 수에서는 있잖아, 여러분. 얘네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B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A가 들어있어야 되지. 그리고 전체 원소 1, 2, 3, 4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1아. 얘 이렇게 손바닥을 쳤는데도 안 깬다고? 이거 봐. 1아, 너 어디 들어갈래? 하면 1은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개. 2도? 3개. 3도? 4도? 1에서 81이야. 이렇게 푸셔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얘도 봐봐요. 전체 집합이 으악 하고 있는데 A랑 B가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교집합이 뭐라고 했어요? 357 가운데 꽂아 넣고 357 제끼고 이제 1, 2, 4, 6한테 물어보는 거지. 1아, 너 어디 갈래? 그럼 1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가운데는 안 돼? 가운데 안 돼요. 그럼 여기 1이 있을 거니까, 그지? 1 몇 개? 3개. 2도 경우의 수 몇 개? 3개. 4도? 3개. 6도? 해서 81이야.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됐죠? 물론 여러분, 이 풀이도 나쁜 풀이가 아니야. 이 풀이도 나쁜 풀이가 아닌데, 이렇게 간결한 풀이도 있고, 이런 풀이도 있다고요. 좋아요. 자, 51, 52 체크. 자, 그 다음에 문자 나열하는 건 53, 54. 그 다음에 유형 4번 숫자 나열하는 거는 필기를 조금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크게 순으로 나열할 때 뭐 작은 수부터 몇 번째 숫자를 찾겠다 또는 큰 수부터 몇 번째 숫자를 찾겠다 이런 문제들은 최고 자릿수를 고정하는 겁니다. 1000자리면 1000자리, 100자리면 100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숫자 나열할 때 또 자주 물어보는 상황이 뭐가 있죠? 홀수 만들기. 또 짝수 만들기. 그렇지. 그리고 5의 배수 만들기.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어디까지 했냐면 3의 배수 만들기랑 4의 배수 만들기까지 했어요. 자, 그거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짝수 만들기는 2의 배수라고도 하지. 1의 자리가 0, 2, 4, 6, 8. 홀수 만들기는 1의 자리가 홀수. 그럼 위에 것도 1의 자리가 짝수요 라고 쓰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0 때문에 짝수라는 말은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3배수, 5배수 만들기. 1의 자리가 0, 5.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 3배수 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난 4배수 만들기랑 헷갈렸구나. 자. 지훈아, 네가 얘기했어? 야, 숙제를 한 톨도 안 해와도 수업만 들어도 요 정도 상태야 돼. 공부 좀 해요. 잘했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 예를 들어 5313이다. 이거 다 더하면은 12거든. 이렇게 더하면 12거든요. 각자리 수의 합을 딱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아시겠죠? 이거 3으로 나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4배수 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요. 숫자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맨 마지막만 이렇게 4의 배수로 끝나면 4의 배수가 돼요. 오케이? 10의 자리까지 4의 배수. 물론 이런 상황들은 잘 물어보지 않지만 여러분 그 뭔가를 알고 모르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알 때 그냥 다 같이 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2번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의 배수 만들기를 제외시켜 놓고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연관이 있어요. 1번은 앞쪽을 고정시켜 놓고 나열해 보는 거고 2번 상황은 보통 뒤쪽을 고정시켜 놓고 앞을 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0을 조심하자. 이 정도만 필기 합시다. 자, 체크할 문제는요. 56, 57, 58, 60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몇 개 이하 어디 갔니? 여기 있다. 65, 66. 65, 66.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와요. 여기 있지? 2500보다 큰 자연수 만드는 거. 앞을 고정시켜 놓는 거야. 68번. 69번도 있지. 2100보다 작게 만드는 거. 앞을 고정시키는 거야. 2000으로 시작하는 거, 1000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찾아보시는 거예요. 69번. 71, 72. 자, 77. 자, 그 다음에 24쪽 오시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유형 1번 보시고요. 자, 79, 80, 84. 79, 80, 84. (86, 89) 자, 유형 2번으로 오시고요.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다 배웠습니다. 자, 91, 95, 98.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100번) (101번) 그 다음에 유형 4번. (103) (104) (107) (111) (114)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별표. 유형 5번은 별표 얘들아. 이거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꼭 공부 잘 하세요. 자, 115번이요. 맨 끝 경기를 여러분 고정해 놓으셔야 돼. 기억날 거야, 이거. (119) (120) 여러분 116번도요. 자, 그 다음에 123.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갈 거예요. 별로 안 많아. 지금 밑줄 근 거 별로 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순서가 정해진 수열. 여기 별표 치세요. 유형 6번도 별표 3개예요. 아까 내가 컴퓨터로 설명했죠. 자, 125, 129. 134.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거 기억나시죠? 중학교 2학년 스타일이랑 고등학교 스타일이랑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140, 143, 145, 147, 149, 145, 147, 149. 그 다음에 152번도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152번. 요거 생각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재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가운데 호수 뚫려 있는 거. 기억나죠? 이건 중학교 2학년 스타일이 훨씬 편했었지, 얘들아. 156, 158.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150, 아니? 156, 158. 뭐야? 156, 158.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163) 자,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스텝 2, 3는 내 2회독 할 때 풀게. 여기까지예요. 체크 다 하셨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미적팀들은 4시 10분부터 시작할게요. 좀 쉬고 오세요.